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등이 경영권 확보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현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 추경안 등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해온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할리 씨는 경찰에 붙잡혀가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주택 478채가 파손돼 이재민 900여 명이 생기고 가축 4만 2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구호물품이 답지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들이 택배로 보낸 생필품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가 오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시작돼서 수도권 등으로 확산하겠고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그룹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1,7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경우 현 지배구조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사주 일가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대한항공과 주 한진 등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28.95%를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17.84%를 갖고 있고 조원태 사장 등 자녀들은 2%대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분 상속과 그룹 경영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상장 계열사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 내야 하는 상속세가 최소 1,700억 원을 넘을 거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세로 낼 경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보다 지분율이 낮아져 최대 주주 위치를 잃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추가 지분 취득에 나서는 등 그룹 경영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CGI 같은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사장이 그동안 아버지 그늘에 가려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경영 성과가 없었다는 점 역시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내부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등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로 물러난 조현아, 조현민 씨의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 재계 서열 14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3세 경영이 시험대에 오르는 동시에 지각 변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총수 지정인을 바꿀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2019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두고 한진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인은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을 검토해 결정되는 만큼 조 회장의 지분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멈췄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조 회장의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개월의 검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0억대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자식들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500억대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자택 경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함께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수사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인 조 회장이 숨져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 회장이 받고 있던 추가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조 회장의 부재로 어느 정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조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을 받는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씨에 대한 재판 역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외신들도 조양호 회장의 부고를 신속히 전했습니다. 땅콩 회항 논란 등 불명예를 안긴 사건들도 다시 떠올리며 경영권 향배에 주목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땅콩 분노 상속녀의 부친이 향년 70세로 별세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양호 회장의 부고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CNN도 대한항공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진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하면서 경영권의 향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한항공 가장의 별세로 그룹의 미래에 초점이 쏠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 승계에 따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신들은 대체로 1999년 경영권 승계 이후 대한항공을 세계적 항공사로 키워낸 조 회장의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며 한국 스포츠 역사에 족적을 남긴 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조 회장 일가가 국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서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뒤 신임 장관들에게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겪은 만큼 능력을 잘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장관에게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각별한 성과를 요청했고, 김현철 장관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정치권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던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원내대표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지금 밀려있는 10,000개 이상의 법률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시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박영선 장관을 예정대로 임명하자 여야는 다시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독선과 아집의 결과물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무능을 보여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여줌으로써 여야 간의 정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제시하자 한국당이 공작 정치를 펴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일입니다. 이처럼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은 물론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쯤 국회로 넘어올 추경안 처리까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수요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함께 중국 상하이를 찾을 예정입니다. 모처럼 여야 원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꽉 막힌 정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 지역엔 많은 비와 눈이 내립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건조했는데요. 오늘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일째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꽤 많아서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해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10에서 40mm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은 2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면서 산불 위험을 잠재우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와 대구, 부산 15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 낮 기온이 서울이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하일 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하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하 씨는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하 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하 씨를 다시 불러 필로폰 구입량과 투약 여부 등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하 씨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 씨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마약 투약 무마 시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가 지난 2015년 함께 마약을 하다 붙잡힌 조모 씨에게 1억 원을 주며 마약 혐의를 떠넘겼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강원 지역 산불로 파손된 주택이 모두 478채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 파손된 주택은 419채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 늘지 않고 있지만 가축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도움의 손길입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보낸 구호 물품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구호품 보낼 때 참고해야 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바라지 부근 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주민센터는 어느 사이 전화 상담실로 변했습니다. 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옷이 많이 들어오고요. 애기들 옷이 오고 생필품하고 라면, 버들 위주로 몇 박스 정도 될까요? 2박스 보내주시고 성함하고 연락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기업이나 단체 위주였다면 주말이 지나면서 개인이 택배로 보낸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쌀이며 물이며 보관 창고마다 가득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개인들이 보내주신 물품입니다. 주로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여성용품이나 기저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옷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재민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쪽도 흥이 절로납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전할 생각에 힘든 줄 모릅니다.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10여 개 임시시설에 나눠 묻기 때문입니다. 구호 물품을 제대로 전하려면 처음 분류부터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종류별로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써있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보내주실 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써주신다면 훨씬 더 저희가 빨리 그 이재민 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이 타버려 까맣게 속이 탄 이재민들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따뜻한 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도 곧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엄연히 입법 사안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불발됐던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강원 산불. 하지만 여의도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마를 코앞에 둔 LPG 충전소 앞을 지키느라 밤을 지새웠고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세를 오르내리며 불꽃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현장 상황이 드러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방관 처우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서 20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차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국가직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여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지금 이제 지방직으로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의 산불 피해 상황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한 살 배기 남자 아기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19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불이 난 2층에 살던 한 살 남자 아기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아기의 엄마 23살 A씨는 화재 현장에서 대피했지만 미처 아기는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높이 솟은 굴뚝이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굉음도 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10분 넘게 이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곧 철수했습니다. 공장 측은 가스를 압축하는 컴프레서에 이상이 생겨 가스를 일부러 태우는 과정에서 잠시 불꽃이 치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전라북도 완주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위를 덮었습니다. 상일 IC 인근의 한 컨테이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주 10여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건설업자 윤중전 씨의 주변 인물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최근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 등장했던 52살 김모 씨 등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윤 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이 입주할 정도로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학의 전 차관은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막혔었죠. 그런데 이 출국 금지 과정을 놓고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몸을 싣기 직전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져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해오던 때라 만약 김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떠났다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사흘 전 이미 조사단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사단이 전달했다가 자진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단의 실무를 관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나서 대검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조사단은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측에 문의했을 뿐인데 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아직 진상조사 결과나 수사 공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의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검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 관련 쟁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검을 직접 찾아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요구를 대검이 받아들이면 외압이나 다름없다며 조사단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 보미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반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신 씨 부부를 제천경찰서로 압송해서 이른바 비투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 씨 부부는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서 정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서울 지역은 정부 선정 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포함해 전남 순천과 광주 남구 등 22곳이 선정돼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강원도 대규모 산불 관련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비용,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보수야당들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 등을 이유로 헌재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가 오늘 국내로 봉환됩니다. 봉환되는 유공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김태현 애국지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활약한 강영각, 이재수 지사 등 3명입니다. 카드 노조가 금융당국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카드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차등 수수료 제도와 대형 가맹점 한가이드 제도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완구회사 손오공의 갑질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손오공의 창업주 최신규 회장의 경영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회사 돈으로 자녀들에게 외제차를 사주는 등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펑펑 쓰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구업계 1위인 손오공의 창립자로 장난감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신규 회장. 터닝메카드 등 히트 상품을 연이어 출시한 최 회장이 횡령 배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1년 손오공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계열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YTN이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최 회장 어머니의 99세를 축하하는 백수연 행사 기획안입니다. 가족 행사지만 행사 대행업체 계약서에는 최신규가 아닌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등을 섭외하면서 8,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행사 장소로 쓰인 63빌딩의 대관료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이 하룻밤 최 회장 일가 파티에 쓰였습니다. 직원들도 동원됐습니다. 어머니 기념일 운영 계획부터 행사 당일 현장 보조까지 모두 회사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선물 준비부터 해서 행사 준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거 손님들 에스코트부터 해서 동선 관리부터 해서 그 계획안까지 다 상세하게 다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고. 최 회장이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갓 전역한 아들의 외제차 비용마저 법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회사 자금 계획을 보면 법인 차량 명목으로 벤츠와 아우디 리스료가 매달 230만 원과 130만 원씩 찍혀 있습니다. 벤츠는 아들이 썼고 아우디는 딸이 몰았다는 게 회사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최신규 딸이 대표이사로 등기상에는 올라가 있지만 출근하지도 않았고 그랜저를 차나 급여를 갖다 가져가고 아들도 제대하자마자 차 뽑아주고 그렇게 타고 다니고. 손오공 관계사 출신 임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신규 회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다면
그건 일단 법인의 자산이거든요. 그 법인의 자산을 이제 법인의 회장 일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배임 이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YTN은 최신규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최 회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대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호도 있고 등록번호까지 있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입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대리입금 광고까지 기승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출 광고입니다. 10만 원가량의 소액을 2, 3일 동안 빌려준다는 내용인데 이자는 하루에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종 고금리 사채인 대리입금인데 청소년과 대학생 등이 주 대상입니다. 불법 금융 광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50만 원까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운 회사 이름에는 대형 금융지주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체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상호를 도용하거나 등록 번호까지 위조해 정상업체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현혹하거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금융 광고는 지난해 10,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민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나 급증했습니다. 재직증명서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급여 통장 명세서 이런 것들을 의변주에서 제1금융권이나 제도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사문서 위조 등 그런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구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육군과 공군의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인재 등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50만 육군의 차기 수장은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생으로 군문에 들어선 뒤 작전 분야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일각에선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탄생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기수를 건너뛴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중장 이하 장군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엔 서욱 내정자의 육사 동기인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엔 학군 출신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3사관학교를 졸업한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유임시켜 육군 내 출신별 균형을 맞췄습니다. 공군참모총장엔 공사 32기 K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원인철 합동참모차장이 내정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승도 국방전비태세 검열단장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서열이나 출신을 떠나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추진 역량에 방점을 찍은 인재 등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별을 하나씩 더 달게 된 장성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서 현직 과장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A경적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적은 강남경찰서 과장을 지내던 지난해 1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중고차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담당 지역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림동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 접대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관악경찰서 소속 강모경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경위 등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는 심의위원과 비서관 황모 씨 등 보좌관 3명에 대해서 각각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검찰은 심의원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38개 국가기관에서 200여 개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자료가 대부분 압수되거나 검찰에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6조 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6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몫으로 2조 원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계 경제 둔화로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 원 안팎의 추경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 여건과 수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 등 경기 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 최대 1조 3천억 원, 실업과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1조 원대의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기 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경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은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달 말 국회 제출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추경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추경 때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도입에 300억 원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보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는 3번째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부족해 수조 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과 입법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회의장 모습인데요. 지금 협의회 회의에 앞서서 포토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참석합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자, 오늘 당정청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내후년이면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2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지금 세수로도 충분하다며 맞서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련 세수를 어떻게 결정할지 입법 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 이 협의회에 앞서서 주요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협의회가 끝난 뒤 민주당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브리핑 결과 포함해서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던 해죠. 이 6월 항쟁과 이어진 대선으로 정권을 넘기게 된 전두환 정권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 건데 유튜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씨가 당선된 직후인 1987년 12월 말 외무부는 일부 대사관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서둘러 알아봐서 보고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5공화국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외무부 서류철에서 나온 추진안을 보면 우선 국내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열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네 번째 순위로 정해놨습니다. 미국 정계의 관행을 아예 명문화시킨 겁니다. 또 해외여행에 따른 예우 조항을 따로 만들어 국무총리 이상의 예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온 대사관들의 보고 내용은 예상대로 이런 조항들의 유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헌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한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나라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의전을 우대해주는 정도로만 좀. 결국 이듬해 2월 실제로 개정된 법률에선 이런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노태우 당선자 측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국정자문회의 의장이 아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적 자문기구였던 국정자문회의와는 달리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 당시 50과 60 세력 간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씨가 막구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전두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하지 않은 군림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올해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일제와 싸웠던 독립지사들 중에 후손들 중에는 여전히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국에 사는 항일 독립지사 후손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중국에 사는 광복군 후손 한 분을 강성웅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중국 충칭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유수동 씨.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낸 독립지사 유진동 선생의 막내 아들입니다. 유진동 선생은 상하이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김구 선생의 주치의가 돼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광복군에서 군의처장도 맡아 밤낮 없이 독립투사들을 돌봤습니다. 对于我父亲怎么讲也是经常为那个金九主席的那个健康嘛做一些医务方面的工作。 1940년 중국인 간호사와 결혼한 유진동 선생은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이내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임시정부 경력이 문제가 돼 고초를 겪자 북한행을 택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에 환대를 받았지만 점차 감시의 대상이 됐다가 끝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要求得很严格，对我们子女哈要求很严格，都是说要好好的读书。 1963년 유진동 선생을 잃은 가족들은 중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독립지사 가족의 삶은 더 혹독한 유랑의 연속이었습니다. 1942년에 찍은 임시의정원 회의 기념사진입니다. 앞줄에 김구 주석이 앉아있고 뒷줄에 안경을 쓰고 서 계신 분이 독립운동가 유진동 선생입니다. 지난 2007년 우리 정부는 유진동 선생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남과 북에서 모두 묻힐 뻔했던 선생의 업적도 늦게나마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의 눈에 아버지가 꿈꿨던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有生之年我也想回到自己的老家看一看，看到一个完整统一的朝鲜。
광복군 유진동 선생의 아들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아버지의 노래는 아리랑. 이제는 남과 북이 함께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입니다. 충칭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질병인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이 최근 개봉했습니다. 이 밖에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나의 작은 시인에게를 비롯해 4월 첫 주 개봉작 최두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오래 살았지. 오래되고 고장나면 무조건 폐차냐? 오래된 보면 사고는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고치고 안 되면 또 고치고 인만. 결혼 45년 차에 접어든 노부부. 아내가 치매에 걸린 뒤 남편마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매 선고 이후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노망은 청춘 시절의 로망으로 변해갑니다. 고령화 치매 사회의 문제를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노부부의 애틋한 로맨스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이 치매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경고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사랑하지만 시를 짓는 재능은 미치지 못하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 리사. 시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5살짜리 유치원생 지미를 만난 뒤 잔잔했던 일상이 흔들립니다. 지미의 재능을 끌어내겠다는 선의와 천재적 재능에 대한 질투도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또래보다 똑똑한 천재 소년 마일스. 하지만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자 걱정하던 엄마가 퇴행 최면사를 찾습니다. 퇴행 최면으로 마일스가 손에 집착하는 연쇄살인마에게 빙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됩니다. 버스 한 대로 필리핀 오지마을을 누비며 의료봉사를 펼친 고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관객을 찾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이란도 미국에 맞불 조치를 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확산하고 자금과 무기 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이란에 대한 재정적 압박과 고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을 협잡군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사회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Businesses and banks around the world now have a clearer duty to ensure that companies with which they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are not connected to the IRGC in any material way.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규군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을 이유로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전면 복원했던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겁니다. I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one of the most dangerous, one-sided deals ever negotiated, the disastrous Iran nuclear deal.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협정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올바른 합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관련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중동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뭉쳤습니다. 유럽에서 최대 정치 세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독일, 덴마크, 핀란드 등 4개국 극우 정당 대표가 모였습니다. 반난민, 반유럽연합의 기수들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극우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맨 앞에 섰습니다. La notizia è che stiamo allargando la comunità, la famiglia. Stiamo lavorando per un nuovo sogno europeo
이들은 친난민 정책이 유럽을 악몽으로 만들었다며 유럽 대중 국가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r erklären heute hier vor Ihren Augen die klare Absicht der Gründung dieser neuen Fraktion direkt nach den Wahlen Ende Mai. 이번 회동에는 유럽 내 10여 개 극우 정당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주최 측 예상과 달리 4개의 정당만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도 빠졌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공통 분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한 영국이 결국 유럽의회 선거 참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3일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기 위한 행정입법 등 관련 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준비에 나선 건 브렉시트가 5월 22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미티가 국제공항이 현지 시각 8일 공습을 받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공항 측은 전투기들이 공항 활주로를 공격해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동부 군벌 병력의 전투기들이 이번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리비아 동부의 군벌 실세인 칼리팔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최고사령관이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명령한 뒤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말랐던 대지를 적실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퇴근길 무렵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전남과 제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퇴근길 무렵 저녁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양이 많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산간엔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최고 80mm의 봄호우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도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산불 위험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서울 기온이 8.8도, 대구 6.1도, 부산 10.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 안동과 포항 14도, 대구와 광주, 창원과 부산이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 공기도 내려오면서 부쩍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